야, 왜 요즘 그 친구 안 만나? 아니, 만나도 예전 같지가 않아. 대화가 자꾸 불편해. 그럼 이제 그 관계도 끝난 거네? 결국 친구도 유통기간이 있더라. 우리가 피를 나눈 가족도 갈라지고 평생 함께라 믿었던 친구도 낯선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웃으며 술잔 기울이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친구의 진가를 알기 위해선 불행 속에 던져보라고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곁을 지키는 이는 손에 꼽히고 나머지는 당신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또 공자의 말처럼 군자는 의로 사귀고 소인은 이익으로 사귄다는 진실이 노년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가면을 벗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곁에 사람이 언제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릴지 모르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돈 없는 친구와는 결국 계산서 앞에서 틀어지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무라 믿었던 사이도 지갑 사정이 달라지는 순간 우정은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허무하게 잘려나갑니다. 특히 노년에는 밥 한 끼, 술 한 잔, 커피 한 잔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삶의 무게로 다가오기에 그 갈등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서울에 사는 장영수 씨는 40년을 함께한 친구와 여전히 모임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번갈아가며 계산했고 서로 사정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해해주며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돈보다 정이 우선이었고 우정은 깨질 수 없는 철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친구는 늘 내 형편 알잖아. 내가 좀 부탁해라며 계산대 앞에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몇 번은 웃으며 넘어갔지만 매번 반복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불편함은 쌓이고 쌓여 결국 분노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모였을 때였습니다. 친구가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는 돈 많으니까 늘 내잖아. 사람들은 웃었지만 장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동안 지켜온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아니라 마치 밥값을 대신 내주는 지갑쯤으로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우정이 모욕으로 바뀌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산의 김문호 씨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 씨는 퇴직 후 생활이 빠듯해졌지만 친구와의 인연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밥값과 술값을 친구가 대신 내주었고 처음에는 그 호의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이지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고마움은 독이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먼저 계산을 해보고 싶었지만 카드를 긁는 순간 잔액 부족이라는 붉은 글씨가 화면에 뜨자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무너진 자존심, 그것은 어떤 모욕보다도 쓰라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모임이 두려워졌고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호의가 오히려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돈 없는 친구와의 관계는 두 갈래로 흘러갑니다. 하나는 남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며 끝없이 요구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상대의 호의가 부담이 되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길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우정은 돈 앞에서 변질되고 결국 파국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관계에서 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힘과 우월감, 책임의 무게를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생활비, 병원비, 손주 학비 등으로 지출이 늘어나며 누구나 예민해집니다. 그때 밥값 한 번, 술값 한 번이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상대는 농담이라 하지만 듣는 이는 치욕으로 새겨지고 반복될수록 상처는 골마갑니다. 철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도 우정도 주고받음이 깨지면 곧 의무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돈 없는 친구와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우정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냉정해야 합니다. 계산대 앞에서 두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유통기간이 다 된 우정입니다. 계속 끌고 가면 내 삶만 무너지고 내 노후만 피폐해집니다. 돈 없는 친구는 불쌍해서 붙잡는 순간 나를 함께 끌어내리는 족쇄가 됩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더 이상 그런 짐을 짊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정은 평생 갈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늙어 돈 없는 친구와의 관계가 파국으로 끝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결국 계산서 앞에서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가장 냉혹한 이유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이 들면 성격이 독해져서 작은 말에도 등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농담으로 흘려보내던 말이 노년에는 칼날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한마디 말이 돌이킬 수 없는 절교로 이어지고 수십 년 쌓아온 인연이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줄어들고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용철 씨는 30년 지기 친구와 주말마다 바둑을 두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소한 말이 불을 붙였습니다. 요즘 기억력이 좀 떨어진 것 같네라는 농담 섞인 말에 친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소라면 농담으로 넘겼을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친구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결국 관계는 끝났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화가 될 줄 몰랐다. 반대로 인천에 사는 최경호 씨는 정반대의 상황을 겪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친구가 너 아직도 고집 세네, 예전 그대로야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최 씨는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직접 찾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예민했나 봐. 그때 좀 기분 나빴는데 그냥 웃고 넘기자. 그러자 친구는 오히려 미안하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정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같은 말, 같은 상황이었지만 선택에 따라 끝과 시작이 갈린 것입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에 왜 성격이 독해지는지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는데 자존심은 더 강해집니다. 작은 지적도 무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농담도 모욕으로 변합니다. 주변에서는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당사자에겐 치명적인 상처로 남습니다. 결국 말 한마디가 수십 년 우정을 갈라놓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뇌는 젊을 때보다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약해져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상처를 받는다고. 실제로 작은 대화에서 오해가 커지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친구와의 갈등은 대화의 내용보다 감정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듯 나이 들어 성격이 독해지면 친구 관계는 쉽게 깨집니다. 작은 말에도 등을 돌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한번 상한 마음은 오래 회복되지 않고 결국 고립으로 이어집니다. 나이 들면 둥그러진다는 말은 착각입니다. 실제로는 더 뾰족해지고 더 예민해집니다. 그렇다고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천의 최 씨 사례처럼 마음을 다잡고 먼저 손을 내밀면 오히려 관계가 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김 씨처럼 작은 말이 빌미가 되어 오랜 우정이 산산이 부서집니다. 냉정히 말해 노년의 우정은 성격의 독해짐 앞에서 유통기간을 맞이합니다. 작은 농담, 사소한 말실수 하나가 끝을 불러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라도 나이 들어 더 예민해진 귀와 마음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끝없는 비교와 자랑이 칼날처럼 가슴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축하가 시기와 질투로 바뀝니다. 한마디 자랑이 피멍처럼 남아 오랜 우정조차 무너뜨립니다. 웃으며 건넨 말이 독처럼 스며들고 결국 가슴 깊숙한 상처로 남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오상진 씨는 매달 고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대화를 지배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미국에서 회사 차려서 지금 억대 연봉이야. 집도 벌써 강남에 마련했지. 처음엔 웃으며 박수 쳤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습니다. 아들 자랑, 딸 자랑, 손주 자랑. 듣는 순간마다 오 씨의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자기 아들은 계약직으로 겨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칼이 되어 심장을 찔렀고 모임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을 끊었습니다. 수십 년 우정도 비교와 자랑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김영태 씨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친구가 손주 자랑을 늘어놓을 때 잠시 울컥했지만 곧 웃으며 내가 그만큼 애써서 자식 키운 덕분 아니겠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랑하던 친구가 머쓱해하며 사실 나도 걱정 많아. 사위가 직장 그만둔다고 해서 속이 탄다라고 털어놓은 겁니다. 그 순간 자랑은 허세가 아니라 불안의 다른 얼굴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그 대화를 계기로 친구와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태도 하나가 우정을 끊을 수도 이어줄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례는 노년기의 자랑과 비교가 왜 독이 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친구의 성취를 있는 그대로 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 들어 내 삶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불안, 자식 문제, 건강 걱정이 쌓이다 보니 친구의 자랑은 칭찬이 아니라 모욕처럼 들립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존재이며 노년에는 특히 그 민감도가 극도로 높아진다고. 작은 자랑조차 심리적 칼날이 되어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친구도 문제입니다. 노년에 들어 자식과 손주만이 삶의 자부심이 되다 보니 그걸 반복적으로 내세우며 스스로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친구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내 손주는 명문대 다닌다라는 말 한마디가 내 아들은 아직 취업도 못했다라는 친구의 상처를 찢어놓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노년의 우정은 끝없는 비교와 자랑 앞에서 갈라집니다. 듣는 이는 상처를 삼키다 못해 등을 돌리고 말한 이는 이유도 모른 채 관계를 잃습니다. 웃음 속에 숨어있던 칼날은 언젠가 반드시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다른 길도 열립니다. 부산의 김씨처럼 자랑을 허세가 아닌 불안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서울의 오씨처럼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냉정히 말해 노년의 우정은 비교와 자랑이 끼어드는 순간 유통기간을 맞습니다. 웃음처럼 보이던 말이 결국 칼이 되어 가슴을 찌르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인연조차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네 번째 이유는 만날 때마다 술자리로 이어져 결국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우정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술이 독이 되고 친구와의 만남은 건강을 갉아먹는 독약이 됩니다. 웃음이 아니라 병원 침대 위의 신음으로 이어집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정만수 씨는 은퇴 후 친구들과 매주 모였습니다. 모임은 늘 술자리로 끝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낙이 있냐, 술이 최고의 친구지라며 소주병을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젊은 시절 못다한 얘기를 풀어내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자 그의 몸은 달라졌습니다. 잦은 음주로 간 수치가 치솟았고 결국 의사에게 술을 끊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술을 끊으려 해도 모임에 나가면 늘 오늘만 마셔 죽을 때까지 술 못 먹고 살 거냐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정씨는 건강을 택했고 친구들과의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우정도 술잔 앞에서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이철호 씨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퇴직 후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건강이 악화되자 그는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제 술 말고 찻집에서 만나자. 아니면 공원에서 걷자.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밀어붙이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걷고 난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오히려 더 깊고 진솔했습니다. 술에 취해 헛소리하던 시간 대신 맑은 정신으로 웃고 떠드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건강도 지켰고 우정도 지켰습니다. 이 두 사례는 술자리가 왜 노년의 우정을 무너뜨리는지 보여줍니다. 한쪽은 술을 고집하다 건강을 잃고 관계마저 잃었고 다른 쪽은 술을 끊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히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닙니다. 술이라는 독한 고리가 그 사이를 조여오기 때문입니다. 술은 일시적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간은 회복력이 떨어지고 혈압은 불안정해집니다. 작은 음주도 곧바로 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만날 때마다 술을 강요하는 친구는 더 위험합니다. 그는 친구가 아니라 건강을 파괴하는 유혹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술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10년 가까이 짧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문제는 술자리 문화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강요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한 잔쯤 괜찮다. 내가 안 마시면 분위기 깨진다라는 말은 결국 협박입니다. 이런 친구와의 만남은 즐거움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술잔을 거절하는 순간 친구의 눈빛은 싸늘해지고 관계는 금이 갑니다. 결국 술을 마시거나 관계를 끊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노년의 우정은 술이라는 독에 의해 무너집니다. 건강을 챙기면 친구를 잃고 친구를 붙잡으면 건강을 잃습니다. 어느 쪽이든 파국입니다. 그렇기에 냉정해야 합니다. 내 건강을 해치는 우정이라면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진짜 친구는 술이 아니라 내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술잔으로 이어지는 만남은 결국 병원 침대 위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술을 강요하는 친구라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정은 평생을 함께할 것 같지만 건강을 해치는 순간 그 우정은 독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존재하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다섯 번째 이유는 과거의 추억은 남아 있어도 현재의 공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이 아무리 선명해도 지금의 삶이 전혀 다르면 대화는 곧 벽이 됩니다. 추억은 향수일 뿐 현재의 고통과 기쁨을 나누지 못하면 우정은 끝내 껍데기만 남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박종수 씨는 50년 지기 친구와 매달 만나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운동장에서 땀 흘리며 함께 뛰던 기억, 군대 시절 서로 편지를 대신 써주던 우정은 아직도 뇌리에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늘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공허해졌습니다. 친구는 자식 얘기, 손주 얘기, 해외여행 자랑만 늘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정년퇴직 후 공장 경비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기에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듣는 매 순간이 고통이었고 과거의 추억은 더 이상 현재를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만나면 더 허무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인연을 끊었습니다. 추억은 그대로였지만 현재의 공감이 사라지자 우정도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반대로 부산에 사는 윤석호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친구와 만나면 늘 옛날 얘기만 반복됐습니다. 그때 기억나냐? 우리가 술 마시고 새벽에 학교 운동장에 누워 별 보던 날. 처음엔 웃었지만 반복되자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우린 지금이 중요하지 않냐? 옛날 얘기도 좋지만 지금 힘든 것, 지금 기쁜 걸 나누자. 그 말에 친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사실 나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잔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대화는 달라졌습니다. 추억이 아닌 현재의 고통을 나누며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한쪽은 추억 속에 갇혀 우정을 잃었고 다른 한쪽은 현재를 나누며 우정을 지켰습니다. 이 상반된 사례는 노년의 우정이 왜 쉽게 무너지는지 보여줍니다. 젊을 때는 추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다릅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과 현실을 나누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된 추억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과거보다 현재의 공감으로 유지된다고. 추억만 붙잡으면 관계는 곧 박제되고 살아있는 우정이 아닌 죽은 기억으로 변해버린다고. 특히 노년에는 생활 격차가 커집니다. 어떤 이는 풍족한 연금을 받으며 여행을 다니고 어떤 이는 매달 약값 걱정에 시달립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거의 추억은 더 이상 만남을 이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교와 상처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때 참 즐거웠지라는 말이 지금의 공허함을 더 날카롭게 드러내는 칼이 됩니다. 결국 노년의 우정은 현재의 공감이 사라지는 순간 유통기간을 맞습니다. 과거의 추억만 붙잡는 관계는 쉽게 무너지고 현재를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는 결국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 추억은 아름답지만 그것만으로는 노년의 고독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과거의 기억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추억은 남아있어도 현재의 공감이 사라지면 우정은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늙어 친구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사실은 잔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때는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이도 나이 들어 생활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틀어지면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만나면 웃음이 아니라 상처가 되고 추억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결국 우정은 시간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 무너집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정은 오래 갈수록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필요한 건 무조건 곁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지켜주는 단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허상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미 유통기간이 지난 우정은 과감히 잘라내야 오히려 내 노년이 안전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적은 밖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웃으며 술잔 기울이던 친구가 어느 날 내 뒤에서 흉을 보고 오랜 인연이라 믿었던 사람이 내 지갑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친구니까 하며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붙들고 있던 관계가 어느 날 칼이 되어 내 가슴을 찌를 때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나이 들어 몸은 약해지고 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틈을 파고드는 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라는 가면을 쓴 독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 유형 하나라도 곁에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재앙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당신의 남은 인생이 안전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사는 박은자 씨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에게 늘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장례식 때 손발을 다해 도와주고 돈이 급하다고 하면 모아둔 적금을 깨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은자 씨가 남편을 잃고 홀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친구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괜찮아? 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나자 내가 도와준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뻔뻔한 말을 들었을 때 박은자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호의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었다는 것을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의 공통점은 남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의 표현은커녕 더 큰 요구로 되갚는다는 것입니다. 밥을 사주면 이 집은 별로네라 하고 도와주면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며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래 마음을 쓰다 보면 결국 내 삶은 무너지고 남은 노년은 불행으로 얼룩지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감사 표현이 부족한 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높여 건강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즉,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고 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에게 기대고 있으면 내 노후는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무서운 점은 이들이 교묘하게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친구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라는 말에 흔들리고 내가 도와줬으니 또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했다는 말에 분노하면서도 결국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 순간 관계는 친구가 아니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변질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미안하다는 말조차 못하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따뜻한 마음을 보여줄 리 없습니다. 결국 더 큰 상처를 안겨주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나이 들어서 중요한 건 수십 명의 친구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단 한 사람, 고마움을 아는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박은자 씨는 끝내 그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바보였더라.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를 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그 관계는 절대 지켜야 할 우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끊어내야 할 올가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과는 절대 친구로 지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수칙입니다. 두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이용해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대전에 사는 윤영자 씨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에게 속아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 믿음 하나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절대 은혜 잊지 않겠다는 간절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들 눈치 보며 어렵게 모아둔 수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니 이사간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에 쓴 것도 아니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탕진한 것이었습니다. 윤영자 씨는 믿었던 사람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뒤 몇 달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건강마저 무너져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당했으면 덜 억울했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례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사실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랜 인연이라는 허울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결코 처음부터 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작은 부탁, 작은 호의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탐욕의 시험입니다. 한 번 들어주면 그 다음은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또 들어주면 점점 더 깊은 늪에 빠져듭니다. 끝내 당신이 가진 돈, 에너지, 심지어 명예까지도 빼앗아갑니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뻔뻔한 것에 그치지 않고 교묘하게 감정을 조종한다는 점입니다. 친구인데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라는 말은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나만 죽는다는 말은 책임감을 올가미처럼 씌웁니다. 결국 친구니까 해줘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들게 되고 어느새 나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내주는 순간 내 인생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연료통으로 전락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장기간 착취적인 인간관계에 노출된 노인의 삶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세 이상 중년과 노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지속적으로 이용당하는 관계에 얽힌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자존감은 평균보다 40% 이상 낮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되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마움 없는 관계, 일방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다시 말해, 나를 이용하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당신의 건강과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습니다. 나이 들어 체력과 회복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번의 큰 배신은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었지만 노년에는 그 상처 하나가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혹시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착각입니다. 오늘 고맙다,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진심을 보여줄 리 없습니다.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은 작은 부탁, 내일은 돈, 그 다음은 더 큰 희생을 요구하며 끝내 당신을 빈껍데기로 만듭니다. 윤영자 씨는 결국 친구와의 인연을 단호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붙잡고 있었던 3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시간 낭비였고 내 노후를 망친 주범이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호의를 이용하는 사람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관계라는 탈을 쓴 착취이고 내 삶을 서서히 갉아먹는 올가미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이용해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반드시 잘라내야 할 독입니다. 남은 인생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단호히 끊으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세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수원에 사는 이영숙 씨는 매번 친구와 만나면 숨이 막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가도 이런 음식은 몸에 안 좋아라며 잔소리를 늘어놓고 옷을 사 입어도 그 나이에 저런 색은 촌스럽다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집안일이나 자식 문제까지 간섭하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틀렸다라는 말로 이영숙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비난이었고 결국 이영숙 씨는 친구와의 만남 뒤마다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끝없는 훈계가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각자 걸어온 길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상대방을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는 은근한 우월감과 비하가 숨어 있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서 그래라는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상대를 낮추는 칼날입니다. 이런 말에 오래 노출되면 내 판단은 흔들리고 결국 내 삶의 주도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은 관계 속 권력, 불균형에 관한 7년간의 장기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르침이나 통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약화되며 자존감이 평균보다 35%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관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위축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심화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타인의 끊임없는 훈계와 가르침은
인간의 정신을 갉아먹는 심리적 독이라 경고했습니다. 즉, 나를 가르치려 드는 친구를 곁에 두는 건 내 정신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살아온 인생만큼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나는 배움이 필요한 부족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맙니다.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은밀한 지배이며 친밀을 가장한 억압입니다. 고마움과 존중이 없는 관계는 이미 친구가 아닙니다. 이영숙 씨는 결국 그 친구와의 인연을 끊고 나서야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 인생의 감옥이었다는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충고가 아니라 독이며 남은 인생을 좀먹는 올가미입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련 없이 끊어내는 것이 당신의 자유와 평온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은주 씨는 매번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나이에 화장은 왜 해? 이런 음식은 노인네들한테 안 좋아. 애들한테 너무 기대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해라며 끝없이 훈계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조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비난이었고 어느 순간부터 친구와의 만남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 되었습니다. 한 번 만나면 하루 종일 기가 빨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사람인 듯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김은주 씨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라는 자책 속에서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끝없는 가르침이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한 것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서로 살아온 인생만큼의 지혜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경험을 나누는 게 우정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은 상대를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 선택과 내 삶을 무시합니다. 내가 더 살아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상대를 얕잡아보는 우월감의 표현입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자존감을 갉아먹고 내 판단 능력을 흔들어 버립니다. 결국 나는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잃고 그 사람의 말에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발표한 관계 속 권력, 불균형에 따른 심리적 영향 연구는 이런 현실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연구진은 7년간 50세 이상 중년과 노인을 추적 조사했는데 반복적으로 가르침과 통제를 당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자존감이 평균보다 35% 낮게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점은 전전두엽 기능이 위축되면서 우울증과 무기력 증세가 심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타인의 끊임없는 훈계와 가르침은 인간 정신을 갉아먹는 심리적 독이라 경고했습니다. 즉, 나를 가르치려 드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문제를 넘어서 내 정신과 삶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나이 들어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내 삶을 존중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내 노년은 불행으로 얼룩집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웃을 때는 가볍다라 하고 내가 울면 유난스럽다라며 감정을 깎아내립니다. 내가 잘하면 우연이라 하고 못하면 봐라. 내가 말했지라며 나를 조롱합니다.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삶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 존재를 부정하는 망치일 뿐입니다. 김은주 씨는 결국 친구와 인연을 끊은 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는 교도관이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경종을 울립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나를 가르치려 드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말은 충고가 아니라 독이며 남은 인생을 좀먹는 올가미입니다. 지금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어막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대구에 사는 장정희 씨는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따뜻하게 웃으며 넌 참 성실하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뒤에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돈도 별로 없으면서 잘난 척만 한다라며 비웃고 다녔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 문제로 힘들어하던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는 위로하는 척 듣더니 며칠 뒤 다른 모임에서 자식 하나도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이 무슨 충고를 해? 라는 말까지 흘려보냈습니다. 장정희 씨는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친구의 가식적인 얼굴이 떠올라 그날 이후 밥 한 숟가락 넘기기도 힘들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이 다가와 내 속마음을 꺼내게 만든 뒤 그걸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입니다.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무기는 비열함입니다. 앞에서는 미소로 안심시키고 뒤에서는 내 약점을 퍼뜨려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내 평판이 무너지고 인간관계는 흔들리며 스스로도 자존심을 잃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가장 소중한 건 체면이나 허울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다닌다면 남은 인생은 끝없는 불안 속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남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며 소인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 웃음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또한 순자는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 말로 남을 조롱하는 자는 그 마음도 이미 썩은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명언은 오늘날에도 뼈아픈 진실을 알려줍니다.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매일 칼날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들의 비열한 입에서 나의 약점이 세상에 흘러나와 내 명예와 삶을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사람은 단순해지고 관계도 단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내 인생에 불필요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들의 조롱은 나를 향한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의도된 모욕입니다. 그리고 그 모욕은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결국 삶에 대한 자신감마저 빼앗아갑니다. 장정희 씨는 끝내 그 친구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뒤에서 나를 비웃는 사람과의 30년은 우정이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날카로운 경고가 됩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웃는 얼굴 뒤에 칼날을 감춘 배신자이며 그 칼날은 언제든 내 마음을 찌릅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여섯 번째,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외부에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명자 씨는 평생 믿어온 친구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병환과 자식 문제로 가슴속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내 편이야. 절대 밖에 말 안 해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동네 사람들의 입에 이미 그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 자식이 실패했다더라. 남편 병원비 때문에 쩔쩔맨다더라 같은 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명자 씨는 수십 년 지켜온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믿음을 배신한 건 남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정은 무너졌고 삶은 깊은 상처로 얼룩졌습니다. 이처럼 내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은 단순히 가벼운 입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불행을 흥밋거리로 삼고 친구의 고통을 자기 입을 즐겁게 하는 도구로 씁니다. 앞에서는 걱정하는 척 고개를 끄덕이고 뒤에서는 내 사생활을 양념처럼 버무려 세상에 내던집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결국 나는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오늘 털어놓은 말이 내일은 동네를 떠돌고 모임의 조롱거리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지켜야 할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체면과 명예인데 그걸 짓밟는 이가 바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온다면 이것만큼 무서운 배신은 없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인간관계에서 취약성 공유의 중요성을 연구하며 이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녀는 진심 어린 관계는 상대가 내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줄 때 형성된다. 그러나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인간은 극도의 수치심과 배신감을 경험하며 이는 자존감을 붕괴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이야기가 외부로 퍼진 경험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장애와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즉, 내 비밀을 함부로 퍼뜨리는 친구는 단순히 신뢰를 깨는 수준을 넘어 내 정신과 삶을 파괴하는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내 이야기를 퍼뜨리는 친구를 계속 곁에 둔다면 인생의 말년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얼룩집니다.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하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외로움은 상상 이상입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작은 비밀을 흘리고도 아무렇지 않게 굴고 점점 더 큰 이야기를 세상에 내던집니다. 결국 나는 그들의 입으로 인해 체면을 잃고 인간관계마저 무너집니다. 이명자 씨는 끝내 그 친구와 인연을 끊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게 칼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 순간 알았다. 내 이야기를 지켜주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차갑고도 잔인한 경고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친구로 지내면 안 되는 사람은 내 이야기를 외부에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내 인생을 갉아먹는 독이며 곁에 두는 순간 남은 노년은 고통으로 물듭니다. 지금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미련 없이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떠오르는 경험이나 마음속 깊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셨다면 또는 지금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이 다른 분들께도 큰 힘과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늙으면 친구라도 짐이 된다는 말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겉으론 웃으며 밥을 먹어도 속으로는 비교와 외로움, 피로감이 쌓입니다. 맹자는 벗이 많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요 진실한 벗은 드물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늙고 같이 웃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 끊고 병상에서 부고장에서 처음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나이 들수록 우정은 약해지고 기대는 짐이 되며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지금부터 친구가 왜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지 그 냉정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많은 공유도 해주시면 큰 재물복 받으실 겁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 격차가 우정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같은 또래,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벽은 나이 들어갈수록 더 높아지고 더 잔인해집니다. 한때 함께했던 친구들이 모임을 핑계로 고급 식당을 고르고 해외여행을 제안하고 골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돈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레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말도 부담이 되고 같이 좀 나가자는 말이 고통이 됩니다. 우정이 아니라 통장 잔고로 서열이 매겨지는 순간이 오면 친구는 더 이상 따뜻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비교의 대상이자 피로의 근원이 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9세 오선희 씨는 예전부터 함께 모임을 해오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퇴직 후 자식이 차려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남편이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이 여유롭습니다. 오선희 씨는 남편의 병수발을 하느라 생활비조차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랜 친구들이라 모임은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들이 갑자기 다음 주엔 한우 오마카세 어때? 라는 제안을 했고, 또 한 명은 우리 크루즈 여행 한번 가자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오선희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6,000원짜리 김치찌개도 망설이며 먹은 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몰랐어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다른 삶을 살게 될 줄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후 모임을 끊었습니다. 친구들이 밉진 않아요. 그냥 내가 너무 작아졌을 뿐이에요. 반면 충북 제천에 사는 76세 남기호 씨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이 망한 뒤 빚을 갚으며 힘겹게 노년을 맞았고,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멀리했습니다. 나한테 연락하는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거나 밥 사줄 사람 없어서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가진 게 없으면 대접도 못 받고 기억조차 못해요. 그래서요? 그냥 다 지웠습니다. 연락처부터 사람까지. 남기호 씨는 지금 매일 아침 직접 기른 상추로 밥을 차려 먹고 공원에 앉아 도시락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진짜 편하더라고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말도 안 섞어도 되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게 없으면 우정도 결국 눈치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럴 바에야 혼자가 훨씬 낫습니다. 노년의 친구 관계는 단순한 친목이 아니라 경제력의 민낯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 쉽습니다. 누구는 손자에게 최신 태블릿을 사줬다며 자랑하고, 누구는 요양원에 들어간 남편 병실을 호텔처럼 꾸며놨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들리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엔 상처처럼 남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씀씀이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감의 균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정이란 이름 아래 비교가 쌓이고 조용한 자랑이 가난한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며 결국 그 관계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친구를 피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친구를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 사이에는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어 라는 거짓말만 남습니다. 사실은 바빠서가 아니라 돈 앞에서 서로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친구란 가난하면 멀어지고 부유하면 미안해지는 존재로 변합니다. 노년의 경제력은 우정을 파괴하는 칼날이 되고 그 칼날은 생각보다 깊이 우리 마음을 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친구를 피하게 됩니다. 아니, 친구가 우리를 피합니다. 이제는 돈 없는 내가 작아질 필요도 없고 돈 많은 친구에게 미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정이라는 이름 아래 내 삶을 흔들리게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의 노년은 비교가 아닌 평온이어야 하며 눈치가 아닌 자존감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친구를 멀리하는 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두 번째 이유는 같이 늙어간다는 건 같이 무너져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도 친구가 있으니 외롭지 않다는 말을 위안처럼 되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노년의 친구는 과거를 함께 나눈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아픔을 함께 견디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견딤조차 이제는 서로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고 귀가 어두워지고 기억이 희미해지는 시절, 친구와의 만남은 점점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로 변합니다. 대화는 반복되고 병원 이야기뿐이며 한숨으로 시작해 침묵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윤기석 씨는 40년 지기 친구들과 주 1회 장기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한때는 맥주 한 잔과 농담으로 밤을 지새우던 사이였고 손주 자랑에 웃음꽃 피우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모임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 친구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솔직히 피곤했어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는 점점 그 모임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이후 또 다른 친구는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졌고 또 다른 이는 아예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은 두 명도 자꾸 병원 얘기만 반복하며 만나면 누가 더 아픈지 겨루는 것 같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친구들 만나지 말고 조용히 우리 둘이 살자고. 더 이상 기운 빠지는 얘긴 듣고 싶지 않다고. 반대로 충남 예산에 사는 79세 박선희 씨는 친구 대신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살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자신이 더 아픈 기분이 든다고 말합니다. 서로 힘내자, 병원 같이 가주겠다 말은 해도 속으로는 그 말을 몇 번 반복해야 할지 답답해져요. 결국 혼자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휴대폰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문병이나 부고가 뜨는 연락만 오가는 관계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산책하고 마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낮엔 라디오를 들으며 뜨개질을 합니다. 대화는 강아지랑 하면 충분해요.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노년의 친구와의 관계는 종종 같이 늙어가는 동반자가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친구가 병들고 약해지고 고통을 토로할수록 내 노후도 무너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불안이 고스란히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이죠. 같이 늙는다는 건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친구가 있어서 더 외롭다고. 노년의 인간관계는 위로보다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아프다고 연락 오고 돈 빌려달라고 연락 오고 상을 당했으니 와달라는 연락만 이어지는 관계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부담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죄책감 없는 거리두기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려다 함께 가라앉지 않으려면 관계의 무게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버틸 수 있습니다. 노년은 결국 누가 더 오래 함께 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덜 무너지며 살아가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친구와 함께 무너지는 대신 나만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선택이 더 현명하지 않겠습니까?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세 번째 이유는 추억은 나눌수록 외로워지고 비교는 할수록 비참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땐 추억이 힘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기억이 버팀목이 됐고 서로의 인생에 박수를 보내며 격려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 추억은 오히려 상처가 되고 비교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같은 시절을 살아온 친구인데 누구는 자식 잘 돼서 손주 돌보러 간다 하고 누구는 암투병 중이라며 병원에만 드나듭니다. 같은 세월을 겪었지만 지금의 삶은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75세 하정남 씨는 대학 동창 셋과 50년째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젊었을 땐 같이 연애 상담도 하고 결혼식 사회도 받고 명절이면 가족끼리 모여 여행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우정이 버티는 모임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친구는 아들이 판사, 며느리는 의사라며 최근 강남으로 이사했다고 자랑했고 또 한 명은 사위가 외국계 회사에 다닌다며 유럽 여행 사진을 자랑했습니다. 하정남 씨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실직 상태이고 딸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날 모임 후에 집에 와서 한숨을 쉬었어요. 괜히 나갔다 싶었죠. 추억 얘기하자고 모였는데 결국 지금 자랑하는 자리잖아요. 그땐 우리 다 똑같았는데 이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그는 그날 이후 모임을 점점 피하게 됐습니다. 좋았던 추억이 지금의 내 현실을 더 초라하게 만들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옛 사진첩을 꺼내는 것도 꺼리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반면 전북 군산에 사는 78세 박정희 씨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기분이 더 우울해져요. 딸이 시집 안 갔다고 걱정했더니 친구는 벌써 손주 둘 돌보고 있대요.
남편이 요양원에 있는데 친구는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여행 다녀왔다. 하고 듣는 내내 웃으면서 속으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녀는 이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매일 오전 7시에 공원으로 혼자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동네 중고서점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누구랑도 비교 안 하고 내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게 내 정신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추억은 참 묘한 것입니다. 함께 나누면 따뜻했던 기억이 살아나는 듯하지만 지금의 삶과 겹쳐보는 순간 그것은 현실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자괴감은 깊어지고 나만 뒤처졌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친구들과의 추억 이야기는 점점 피곤해집니다. 그 시절 함께했던 음악, 함께 갔던 장소,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지금은 더 이상 없는 것들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움이 아니라 허망함으로 바뀌는 순간 친구와의 대화는 고통이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타인 부재보다 비교의 피로에서 옵니다. 친구는 더 이상 삶을 나누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현재를 채점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친구와 거리를 둡니다. 누가 잘났는지,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덜 외로운지 비교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 거리만큼 자신을 더 따뜻하게 감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친구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던지는 추억과 비교라는 칼날이 때론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억을 나눌 친구보다 현실을 함께 견뎌줄 고요한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네 번째 이유는 감정의 뒤처리는 오롯이 내 몫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상하고도 웃어야 하고 서운해도 모른 척해야 하며 배신당하고도 나이 들었으니 참고 넘겨야 합니다. 왜냐고요? 친구라는 관계는 나이 들어갈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질투, 오해, 은근한 경쟁심이 겹겹이 쌓여 있으며 그것이 관계를 상하게 만들고 결국 남은 건 상처뿐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6세 조순자 씨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로 우울증까지 겪었습니다. 딸 결혼식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대신 톡으로 바빠서 못 가 축하해 한 줄 왔어요. 나는 그 사람 아들 군대 갈 때 휴가 날짜까지 맞춰가며 면회 갔는데 너무 허무했어요. 이후 조순자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하려 했지만 뜻밖에도 그 친구는 모임에서 요즘 조순자 연락도 없고 좀 변했어라고 뒷말을 퍼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모임 사람들과의 거리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야 하는지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나이 들면 이해심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까다롭고 예민해지는 게 친구더라고요. 반면 전남 목포에 사는 78세 배동우 씨는 친구와의 갈등으로 10년간 유지하던 등산 모임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등산 중 다툰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넌 맨날 나한테 얻어만 먹는 것 같아라는 말을 툭 던지는데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 사람은 날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날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10년을 매주 산에 함께 오르며 김밥을 나눠 먹고 생일마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그는 모임을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그 이후론 누구랑도 깊게 안 엮입니다. 마음 다치고 나면 결국 혼자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도 내 마음까지 책임지진 않더라고요. 이처럼 노년의 우정은 부드러운 포장지 속에 예리한 유리를 숨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잘 지낼 땐 괜찮지만 단 한 번의 말실수, 단 한 번의 오해로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내 몫입니다. 밤새 뒤척이며 코 씹고 속이 상해 밥맛이 없고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한 그 감정의 찌꺼기들.
친구는 이미 잊었겠지만 나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가 무섭습니다. 언제 또 마음이 상할지, 언제 또 내 진심이 왜곡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단단해질 줄 알았던 내 마음은 오히려 더 약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먼저 다치게 하는 건 낯선 이가 아니라 오래된 친구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감정의 상처를 반복하며 친구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평온을 위해 조용히 내려놓을 것인가. 노년의 평온은 사람 사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벗어날 때 찾아옵니다. 그 평온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는 사람보다 마음을 지키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노년의 지혜입니다. 노년에 가장 쓸모없는 게 친구인 5번째 이유는 인생의 끝자락에는 누구도 내 곁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곁에 없다고 슬퍼하는 어르신은 많지만 친구가 곁에 없다고 절망하는 노인은 거의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친구에게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끝까지 곁에 남는 친구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전부인 시절도 있었습니다. 함께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고민도 털어놓고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처럼 여겼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들면 친구라는 존재는 함께 웃던 사람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빠르게 다가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8세 송정혜 씨는 은퇴 후에도 친구들과의 모임을 꾸준히 이어온 분입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이면 동창회 모임을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생일마다 서로 연락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4세부터 친구들의 연락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화해도 받지 않고 또 어느 날은 허리 아파서 못 나가겠어요 라며 모임을 빠졌죠. 결정적인 날은 친구 중 가장 친했던 이명숙 씨가 장례식장에 있었다는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뒤늦게 들었을 때였습니다. 송정혜 씨는 그날 밤 집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나는 그 친구를 진심으로 챙겼는데 마지막 인사도 못 들었다는 게 너무 허무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친구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도 나를 잊었을 테니까요 라는 말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광주에 사는 80세 김봉수 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노년을 살아갑니다. 그는 60대 후반의 친구는 언젠가 떠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커피 마시는 법부터 배웠어요.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산책하고 처음엔 허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유롭더라고요. 그는 친구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에서 혼자 등산을 다니며 일상을 채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한테 의지하지 않으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라는 걸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반대이지만 결국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친구는 젊을 때 친구와는 다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또 어느 날은 영정사진으로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을 함께했던 사이라 해도 인생의 끝에서는 각자의 고독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친구는 결코 마지막까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친구를 인생의 동반자로 믿고 사는 사람일수록 노년에 더 큰 상실감과 외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에는 친구보다 더 소중한 내 생활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약속하지 않아도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병원에 가도 당당할 수 있어야 진짜 어른입니다. 친구를 부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를 환상에서 현실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것이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노년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혼자 살지 괜히 말년에 복잡하게 왜 저러셔?
듣자 하니 그 사람 들어오고 나서 자식들이랑도 사이 틀어졌다더라. 남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사람을 데려와? 이런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지 두 사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가족 갈등, 재산 분쟁, 간병 책임, 외면당하는 말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 좋자고 시작한 재혼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끊고 내 집을 내어주는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재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이유 끝까지 들으셔야 인생 말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채널은 해외에서도 많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댓글이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써 주시어 서로 소통했으면 합니다. 노년의 재혼이 패가망신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성생활 문제로 갈등이 생기고 그걸 참고 넘기다 병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야?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줄어드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쪽은 여전히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은 이젠 그런 거 없이 편하게 살고 싶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를 대화로 조율하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가면 갈등이 쌓이고 말이 줄고 결국 한 사람은 고통을 견디다 몸에 병이 생깁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성관계 자체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습니다. 질건조증, 통증, 심리적 거부감 등이 뒤섞여 있는데도 상대가 부부인데 왜 피하냐며 강하게 요구하거나 나를 무시하냐며 감정적으로 몰아붙이면 결국 참고 하거나 아니면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성생활이 지속되면 심리적 위축, 불면증, 만성 스트레스, 심지어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은 못하고 치료도 받지 못하고